뱃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깨를 이었고요. 지금 팔을 떠서 여기를 이제 이으면 돼요.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순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매 뜬 거를 반을 꼬매가지고 얘네를 꼬매서 붙일 것이냐 어쩔 것이냐 했는데 보니까 여기를 이제 어차피 이게 뭐 그게 없어요. 아몰이 없어요. 따로 아몰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그냥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깨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반을 찾아서 이 어깨의 절반 있죠? 이 소매 절반과 어깨 절반 대략 이 초록색깔 무늬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끝을.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씩 해서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단이고 얘는 코잖아요. 단과 코. 그래서 요 단을 보시면 저도 이따가 다시 눈 뜨고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요 선 요 코 요거 보이세요? 요거랑 이 코 두 코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연결해서 꾸미면 됩니다. 굳이 지금 제가 요 코막음을 했는데 그냥 입는다고 하면 코막음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코막음을 안 하고 그냥 해볼까 했는데 코막음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이 줄바늘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센터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거를 절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절반으로 접었을 때 이 절반이 어느 정도인지 이 코를 딱 찾아서 이 코랑 여기 끝이랑 일단 연결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꼬매줘야 되겠죠. 근데 어깨를 해보니까 제가 어깨 입기를 했는데 처음 한 거보다 두 번째 한 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럼 둘 다 잘 안 되려나? 이을 때, 꾸밀 때 같이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 되겠다. 일단 저는 요거를 실정리는 저는 그때그때 하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지겨워서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연결해줄 실을 요거 두 개 꾸밀 때 연결해줄 실은 이제 남겨놓은 거고 실정리는 전 그때그때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정리 다 끝내고 실정리 한 다음에 스팀하고 해서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한 장이 더 있어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원단을 끊어올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뜨면 되는데 언제 뜰 것인지 이거 맘 잡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이거 소매 하루 만에 떴거든요. 그래서 맘 잡고 뜨기만 하면 되는데 이 뜨는 게 참 맘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무늬 이쁘죠? 지금 제가 이 형광등 밑이라서 좀 더 거칠게 나오는데 약간 실제는 요거보다는 약간 톤다운이 아니라 채도가 조금 낮아요. 이 좀 쩡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실제는 조금 더 파스텔 느낌이에요. 핑크도 이렇게 진한 핑크는 아니고 약간 좀 파스텔 톤의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가 뭐 아메리칸으로 떴다 뭘로 떴다 말하기가 애매한 게 양손으로 떠가지고 배색 일단 바탕실은 컨티넨탈로 잡았고요. 배색은 다 아메리칸으로 잡아서 뜬 겁니다. 양손으로 뜬 거라서 뭐 어느 기법으로 떴다라고 굳이 뭐 말할 수가 없네요. 두 개 그냥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바늘은 치아오고 반부 바늘, 대나무 바늘을 썼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코가 우글우글 하긴 하죠. 당연히 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이제 스팀을 주면 이게 쭉 골라집니다. 뜨면 되는데 뜨기는 안 하고 괜히 한번 펼쳐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책상 위에다가 핸드폰 고정시키고 기회되면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일입니다. 저는 지금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차산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산 정상도 아니에요.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좀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이 이렇게 보이죠. 저쪽이 잠실 보이죠. 잠실 타워. 저기 삼성동도 보이고요. 네, 이쪽은 뭐 종로 뭐 그러겠죠. 네, 날씨가 좀 뿌옇긴 합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맑은 편은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쉬고 있습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아차산입니다. 그럼 이따가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함께 있는 그 단톡방 수다방에서도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정말 이 뜨개를 시작하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들 뜨개 하려면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살 많이 쪘는데 근데 저는 뜨개를 하나 안 하나 뭐 살이 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괜히 그런 핑계를 지금 여기 배가 막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옷을 입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전에 넉넉했던 것 같은데 바바리가 여기 겨드랑이 좀 그게 좀 커가지고 제가 좀 싫어했던 옷이에요. 제가 좀 벙벙한 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했었던 그러니까 잘 안 입었던 옷이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저거라도 한번 입어봐야지 하고 꺼냈는데 여기 겨드랑이가 꽉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들고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살이 찌긴 쪘구나.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가 오버핏으로 그 코트를 입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코트는 다 오버핏이에요. 굉장히 큰 옷.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 패딩은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올겨울에는 패딩을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제가 살이 날로 늘어나긴 하죠. 근데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제가 한동안 매일 걷고 한 10,000보 걸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그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고 16시간 16대 8로 간헐적 단식을 좀 했다가 그걸 하고 나서 우리 그 뜨친들을 만나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뭔가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살이 또 쪄서 요즘에 한동안은 뭐 1일 1식 뭐 이런 거 너무 효과 좋다. 그래가지고 그 1일 1식을 했는데 1일 1식의 단점이 뭐냐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심리가 이거 지금 먹지 않으면 오늘 못 먹어. 약간 이런 생각에 정말 배가 찢어지도록 먹는 거예요. 토하기 전까지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먹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는 위대로 늘어나고 자꾸 이 먹을 거에 대한 그 갈망이 그래서 제가 1일 1식을 지금 한 2주 했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왠지 1일 1식을 하니까 뭔가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뭐 운동을 못 하겠어요. 운동하다 쓰러질 것 같고. 왜냐면 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운동도 못 하겠고. 이게 뭐야? 살은 계속 쪄. 이게 뭐야? 그래서 나한테 1일 1식은 안 맞구나. 그냥 차라리 먹어라 그냥. 그래서 먹었는데 오늘도 이제 학원 갔다 와서 너무 허기진 거예요. 1일 1식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허기짐이 덜 했거든요. 근데 16대 8을 지키겠다고 약간 공복 시간을 이렇게 늘리려고 애를 썼었는데 1일 1식 하고 나서는 뭔가 이 허기짐에 그 허기를 채우려는 그게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1일 1식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갔다 오자마자 이게 뭔가 막 폭발하듯이 막 엄청 먹어댄 거예요.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 파스타 양이 이게 1인분인지 2인분인지 3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먹었다는 거 또. 이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얘기는 꾸준히 하고, 뭐 살이 쪘네, 맞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는 너무 이제 살이 쪄가지고 남편이랑 산에를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산에 다녀왔거든요. 아차산에. 아차산 갔다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차산이 약간 돌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흙이 아니고 돌이에요. 산이 돌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절벽은 아닌데 아무튼 경사면이 돌이어가지고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바위 사이사이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김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여기서 뜨개질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 생각에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서 김밥 한 줄 까먹고 그리고 뜨개질 하다가 한 서너 시쯤에 내려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정말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에딘버러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딘버러에 약간 야트만한 언덕이 있어요. 산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모산 정도 될까? 근데 대모산을 산으로 치진 않잖아요. 그 산 다니시는 분들은 대모산이 무슨 산이냐, 언덕이지 막 이러시잖아요. 에딘버러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약간 언덕 같은. 근데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산세가 막 드리워져 있어서 막 이렇게 숲을 헤치고 나무 사이로 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언덕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약간 뭐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뭐 있어봐야 갈대나 뭐 풀그레스 정도? 그런 정도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거기를 왜 기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딘버러에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그 언덕 위에 앉아서 그 에딘버러 도시가 보였을까요? 아무튼 힘들어서 막 운동화 벗고 근데 발도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들의 그런 평화로운 모습 있죠. 우리는 이제 일단 올라가면 맥주 벌써 하나 까고 막걸리 까고 막 술 마시고 막 김밥에 뭐에 막 컵라면에 막 바리바리 싸운 거 꺼지고 나서 먹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니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없고, 둘, 셋, 아니면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걔네 뭐 돗자리 깔고 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때 무슨 잔디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뭔가를 깔고 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아무튼 앉아서 그냥 한없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작년에 한라산에 갔다가, 작년 아니고 그 전해인가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의 한라산이에요. 그때 한라산을 갔는데 거기서 또 외국 사람을 봤는데 그들이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빠랑 여동생이랑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갔나? 남편은 없었고 동생이랑 아빠랑 갔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목적은 빨리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은 3시간인가? 저희 엄마는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걷지를 못 하시거든요, 잘.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래 산 밑에 이모랑 같이 있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3시간을 정해둔 거죠.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들게 막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서 거기서 컵라면 하나 다 까먹고, 야, 다 먹었냐? 네,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푹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봤는데 어떤 외국인 2명이 그 한라산 꼭대기도 아니에요. 가는 도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냥 무슨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왜냐면 나는 바쁘거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나는 바빠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왜 도대체 시간이 저들한테만 있나? 왜 나는 시간이 없지? 막 그랬었는데, 어제는 남편이랑 가서 중간중간에 쉬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고 쉰 건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쉬다 가자 이러면서 계속 앉아서 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밥 한 반줄 먹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반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산을 간다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간다 하면 몇 시쯤에 갈 거라고 상상을 하세요? 저는 보통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에 가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뭐 6시?
늦으면 7시. 그래서 남편이랑도 우리 빨리 올라가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8시에 출발하자. 그래서 집에 8시에 출발해서 거기 한 9시 뭐 그쯤에 도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그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 계셨어요. 와, 저 사람들은 벌써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너무 늦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꼭대기 가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상에. 왜냐면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온 사람, 저기서 올라온, 그러니까 뭐 아차산, 뭐 용마산, 구리, 뭐 여기 올라온 사람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꼭대기 가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올라갈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려갈 때쯤 되니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 11시쯤에 출발했거든요. 위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늦게 올라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주 목적은 산의 정상을 찍지 않는다. 다들 중간쯤 어디인가에 좋은 자리를 잡아서 벌써 이제 한 잔들 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오니까 거기 아차산 올라온 데 보면 맛집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 신토부리 떡볶이 아시나요? 그 유명한 떡볶이? 그 떡볶이를 사들고 왔다. 그래서 저도 그 떡볶이를 사갖고 왔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맛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올라오실 때 다들 그 검은 봉다리 하나씩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점심들 드시고 술 한잔 하고 막 그러고 이제 하나 봐요. 아, 저 근데 왜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눕죠? 아, 큰일 났네. 이게 살찐다 어쩐다 하는데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눕게 되네요. 희한하네. 네. 앉아야지. 허리 세우고 앉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누워가지고 큰일이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산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어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산에 올라가서 뜨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아침에 걸어보니 종아리가 살짝 땡겨서 아, 그래 좀 내가 운동이 부족한가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 뜨기를 해야죠. 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 뱃살을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뜨면 되거든요. 하나만 더 뜨고, 하긴 이거 하나만 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버튼밴드, 넥밴드, 버튼밴드 뭐 이것도 떠야 돼서 근데 제가 가디건은 제가 요거 어디 갔니? 이거 말고는 처음이에요. 가디건을 뜬 적이 없는 거예요. 글쎄. 얘 지금 근데 저거 뱃사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뜨고서 코 주워서 그냥 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뜨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뜨면서 목은 여기까지 뜨고 버튼밴드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구멍 내고, 이 구멍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이제 구멍을 내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또 그 바느질을 또 한번 삥 둘러가면서 또 해주네요. 꼼꼼하기도 하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번 쭉 다 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뱃살을 완성을 해야 좀 마음 편히 다음 뜨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원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겟더 슬리브를 뜨고 있는데 면실이고 굉장히 좀 쫀쫀하게 떠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저런 그런, 지난번 영상이 아니고 지지난번인가 봐요. 제가 아메리칸으로 떠야 되겠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할 때 참 그래요. 이게 영상이라는 게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딴지를 걸면 한도 끝도 없이 딴지를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메리칸으로 제가 뜨는 거는 쫀쫀하게 뜨고 싶어서 그게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쫀쫀과 딱딱은 다른 거예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편물이 딱딱해지면 안 되고요. 쫀쫀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뜨개를 진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편물 요거 한 번만 만져보시면 이게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쫀쫀한지 딱딱한지 너무 처지는지를 딱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스팀을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요거는
요거는 딱딱도 아니고 쫀쫀이에요. 쫀쫀이 됐어요. 얘는 그렇습니다. 처지는 것도 없고 딱 쫀쫀해지고. 근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실이 나쁜 실은 아니고 나쁜 실은 잘 모르겠고요. 좋은 실이 그래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좋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현대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사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 이걸 집에 가져가지고 아니면 또 그런 말이죠. 이거 여러분 이거 예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뭐뭐 하지 않나요? 이거 비싸 보이지 않나요? 이거 좋아 보이지 않나요? 부정어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튼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실은 쫀쫀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 실 자체가 얘가 알아서 쫀쫀해지는 것 같아요. 헐렁한 느낌도 없고 딱딱한 느낌도 없고. 저는 이거 배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배색도 너무 쫀쫀하게 뜨면 이게 쫄려지니까 신경 쓰느라고 배색은 약간 느슨하게 뜨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팀을 한번 쫙 하고 나니까 걔네가 착 붙으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펠팅화라고 하잖아요. 약간 펠팅까지 완전 펠팅은 아니지만 이 실들이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서 그냥 뜨는 거 하나 없이 이게 뭐 펠팅이죠, 뭐 사실. 네네. 이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결론은 좋다. 실이 좋다. 실이 좋은 건 얘가 알아서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식물을 심을 때 화분에 심는 것보다 밖에 심는 조경이 좀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대충 심어도 지네가 살려고 어떻게든지 잘 버텨냅니다. 지들이 알아서 뿌리 내리고 물만 잘 주면 뿌리 내리고 잘 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실? 그리고 약간 이게 양털이어가지고 약간 어렸을 때 크레파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크레파스 냄새 너무 좋아요. 뜨개는 안 하고 또 쓸데없는 수다만 또 하나 가득 떨었습니다, 여러분. 한 수요일쯤 이거를 떠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하루 날 잡아서 이거를 뜨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넥밴드랑 버튼밴드 뜨면 뱃사 완성하겠죠. 거의 간당간당하게. 오늘은 학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학원 숙제를 좀 해야 덜 까먹죠. 오늘 숙제를 안 해놓으면요, 다음 주에 학원 갈 때쯤에 시작을 하면 생각이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뭐 했지, 내가 뭘 한 거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오늘은 학원 숙제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학원 정말 뜨개질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뜨개질 할 때 다시 영상 키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 그럼 이따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이고요.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제 채널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끝에 자리가 숫자가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댓글이 달릴 때마다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댓글 안 단 거 먼저 해서 댓글을 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답글을 다 달았습니다. 저한테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감사를 받아서 열정으로 바꿔서 영상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요즘에는
사심뜨기를 거의 못하고 그 보급과정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학원 숙제 하느라고 네,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같이 학원 숙제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켰으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앱이 요거예요. 미팅 차트예요. 미팅 차트인데 이게 뭐 좀 어떻게 다르냐면요. 저 그전에는 이거 썼거든요. 이거 미팅 컴패니언인가? 이거 왜 안 돼?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얘는 땡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안 썼어요. 유료로 안 하고 그냥 무료 버전으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떴던 이런 도안들 이렇게 올렸고 그냥 이렇게 해서 꺼내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고 제목을 이거 제가 그렸던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나? 사진 찍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수평 수직이 맞지 않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요거 에클로그도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수평 수직도 너무 안 맞고 이 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바가 내가 어딜 떴는지 보는 이 바거든요. 근데 이 바가 지금 보시면 얘도 이 칸이 벌써 한 줄에 뭐 3단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라서 수평 수직이 안 맞아요. 여기는 3단인데 또 갈수록 뒤는 2단밖에 안 걸리고 뭐 이래서 이걸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 결국은 저 이 에클로그는 책으로 보고 그냥 떴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벌킨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떴는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단점이 제가 이제 이걸 좀 도안을 확대해서 보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바가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떴는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난감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퍼스트라고 해놓은 게 제가 이거 지금 제가 그린 도안이거든요. 뭐 있는 건 아니고 제 사이즈에 맞게 이제 도안을 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도안이 제가 계산을 해서 그린 건데 가로 폭이 제가 173코가 나왔어요. 무늬 2무늬가 들어가서 173코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막상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같구만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안을 설정을 할 때 내가 몇 코 몇 단으로 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그리는데 이 기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 어디 나와 있니? 여기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어요. 도안 기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니팅 대바늘, 이거는 크로시에 코바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뭐 스티치 뭐 이런 거 다 모양 다 있죠. 케이블 모양 이런 거, 꽈배기 이제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기호들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 도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코는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 비우기, 모아뜨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 요거 써가지고 제가 지금 도안을 그린 거예요. 없어져라.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학원을 이제 가서 그 여기 아몰 부분이랑 이 목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라운드가 들어가니까 라운드를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려서 계단식으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이제 도안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도안 작성을 해놓으면 좋은 게 뭐 사실 이게 무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무늬만 알고 뜨면 되는데 이게 코수가 뭐 한두 코 뜨는 게 아니라서 한두 단 뜨는 게 아니어서 나중에는 뭐 헷갈리고 막 틀리기도 하고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모르고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난감합니다. 이 무늬도 좀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그렸고요. 이건 좋은 게 이게 지금 내가 어디를 뜨고 있는지가 나와요. 로우, 뭐 리핏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을 중간에 재다가 말았어요. 지금 이게 54단, 54단을 떴는데 5시간 26분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너무 심해서 처음에 8단 떴는데 1시간 47분이 걸렸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지금 타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 세팅을. 제가 지금 시작한 게 3월 19일 날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에 이 피니시는 아닌데. 이게 또 잘못 건드렸네. 피니시 데이트는 그래, 그러면 이왕 한 거 내가 4월 11일에 해야 되니까 저녁 10시로 하자. 그래. 이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어차피 몸판은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나옵니다. 토탈 로우가 그래, 지금 이거 계산 지금 아직 다 못 해가지고 제가 암홀 전까지는 102단이고 암홀부터 목단, 그러니까 어깨까지가 몇 단인지 아직 계산을 못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합산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가 가능하겠죠. 내가 도안 작성을 해가지고 테스트 미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시간을 재면 도안에다가 쓸 수 있겠죠. 대략 이 한 벌을 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고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단이 이제 54단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단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확대를 하든 줄이든 간에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 도안을 글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안 작성할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나도 도안을 그리겠어. 요거는 지금 내가 뜨고 있는 단만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도안을 보고 뜨개를 할 때는 밑에 단과 위에 단 다 보면서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앱은 내가 앞으로 나도 도안을 만들어 볼래,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도안을 봤는데 이거 내 사이즈랑 정말 안 맞아, 내가 새롭게 다시 도안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럴 때 유용할 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도안 보는 게 편한데 영문 도안은 글로만 되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 이러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프로크리에이터인가 뭔가 그걸로 도안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건 도무지 이 손으로 그린다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코스나 이게 모는 종이가 이게 정확하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모는 종이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단과 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요거 있죠, 이 기호를 여기다 갖다 찍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정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게 지금 여기 이거 보이세요? 요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뭘 써도 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도안 작성을 뭔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튜토리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앱 만드신 분이 튜토리얼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다운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당장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좀 더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이거 기능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쓰기로 바꿨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거는 칸으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위에 갖다 붙이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그 문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거가 반복이 돼요. 아이고. 어떤 식이냐면 제가 요거 다음에는 이 문양을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올려요. 그래서 페이스트를 해요. 그럼 붙죠. 네, 이런 식으로 도안 작성을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요 단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붙여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너무 좋은 게, 제가 뭔 짓을 하고 돌아와도 그 전에 제가 54단을 뜨고 있다라는 거가 고정으로 딱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그 지도원에 가시면 이게 도안이 없고요. 이 패턴만 있어요. 패턴 무늬만. 그 지도원 책은 아마 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무늬가 지금 요 무늬가 요거랑 요 무늬가 반복된다고 해서 요만큼 나와 있어요. 책에는 요만큼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떠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로 스와치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사이즈로, 혹은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 그 중치수, 소중 대할 때 그 중치수예요. 미디움 사이즈. 그 사이즈로 아마 예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떠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사이즈로 뜨니까 사람마다 게이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만큼의 게이지를 냅니다. 그 스와치를 떠요. 스와치를 떠서 게이지를 내고, 그 내 게이지에 맞춰서 제 사이즈에 맞춰서 도안을 그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안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암홀 부분이 이렇게 요런 건데, 지금 저도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지도원에 가면 이 옷이 뭐 궤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뒤판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밑에 고무단이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옷이 고무단을 약간 덮는 스타일이죠.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 소매가 이렇게 뽕긋하게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이것도 고무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주님 스타일. 공주님 스타일.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특히 이 소매 여기 주름 잡아서 이렇게 뽕긋한 거 정말 딱 질색. 너무 싫음. 하지만 입어보겠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고무단 부분이 딱 그 똥배 있죠. 똥배. 배꼽이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저의 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똥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고무단이 딱 걸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을까 걱정이에요, 진짜. 이걸 내가 입을 수나 있을까?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건데, 요거 참, 이 사선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 그렸네요, 제가. 이 사선은 없어요. 이 사선이 있었으면 참 더 골치가 아팠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그립시다. 일자예요. 이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게 라운드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밑에 고무단은 별도로, 일단은 고무단은 빼고요. 지금 여기가 173코, 여기까지가 102단,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 아몰 부분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거를 아몰을 이렇게 굴릴 것인가, 뭐 이렇게 굴릴 것인가, 이렇게 굴릴 것인가.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안을 그릴 때는 여기 반을 자르거든요. 이렇게 반 잘라서 여기만 그려요. 뒷판도 여기만 그리고. 아니, 옷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옷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게 파는 것도 이 어깨선 있죠. 여기서부터 몇 센치 내려와서 이 어깨 여기를 그리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내볼까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 경계 몇 코 이렇게 해서 그려서 여기 몇 센치 내려와서 이걸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중간에 또 선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맞춰가지고 다 그려요. 그래서 몇 센치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배우고도 잘 모르는, 아마 제가 잘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께 아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해요. 네, 어제 제가 배운 거는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알지도 못해. 지금 여기 어깨 경사 있잖아요. 이 도대체 이 어깨 경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깨 이렇게 돼 있으면 삼각형에서 어쨌든 요거를 하다 보면요. 이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 여기 몇 코, 여기 몇 코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몇 단 떠야 될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깨 경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여기 몇 코, 뭐 예를 들어 뭐 57코, 여기 8단. 그럼 여기 경사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응? 그 계산이 있어요. 이 계산을 제가 어제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이게 뭐야, 저 이제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려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진짜 몰라요. 지금 제가 책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 뒤에는 아마 이럴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제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다라는 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책도 없고 막 이래서 책 가져오라고요. 근데 뭐 이거 공식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고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운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일본 도안 책에 보면 뭐 4-1-2, 뭐 4-5- 뭐 8, 뭐 4-6-12,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도대체 이 숫자가 뭐야? 뭐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단, 코, 횟수 몇 번, 네 단에 한 코를 2번 뭐 줄이던지 늘려라. 네 단에 5코를 8번 줄이던지 늘려라. 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도안을 그릴 때 이 코는 한 코씩 그리는데 단은 2단씩 그려요. 왜냐면 이게 단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항상 앞쪽 면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게 되거든요. 매 단마다 줄이고 늘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이번에 뱃사도 보면, 뱃사에서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줄여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줄여 나가는데, 뱃사 같은 경우는 매 단마다 줄여요. 그러니까 좀 더 급경사로 더 이렇게 확 파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보고 과정이나 아니면 일본 도안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면 주로 앞면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그래요. 그래야지 코가 일정하게 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도안을 그릴 때 이 단은 2단씩 하게 됩니다. 2단씩. 그래서 줄이거나 늘리는 걸 2단마다 한 번씩 하게 돼요. 제가 요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뱃사에서 계속 틀렸어요.
거기서 8번 줄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만 줄였던 거죠. 뒤에서도 줄였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마다 줄이는데 뭐 얼마씩 할 것인지가 이제 나와요. 이런 숫자대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평으로 뭐 몇 코를 뜰 것인지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신기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똑 맞아 떨어져요. 이런 게. 그리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안 있잖아요. 요 확대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안은 사선이 아니니까 이거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근데 실제 도안에서는 이 계단을 이 안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겉으로 가요. 겉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는데 이 계단도 이게 다 있어요. 제가 잘못 그렸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좀 파던가? 처음엔 좀 파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코수가 좁아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길게, 그 다음에 좀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을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계단을 그리는 거죠. 여기 라운드 되어 있으면 점 다 찍어가지고 계단을 다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몇 단마다 몇 코씩 줄여나가는지 이제 뭐 여기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도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나의 게이지 그리고 내 사이즈 센티미터 미터 이게 맞아? 센티미터와 나의 게이지 10cm 안에 있는 뭐 35.7 곱하기 뭐 42.8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해서 곱하고 나누고 보통 대부분 다 모든 거를 이 곱하고 나누고 에서 끝납니다. 방정식을 많이 써서 곱하고 나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요거랑 요거 계단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 배웠어요. 요거까지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그린 거를 복사를 다 해갖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만 한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수업을 3번 들었나? 그렇습니다. 3번 들었는데 느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도원이긴 한데 아무튼 강사과에서도 지금 이 똑같은 거를 배우는데 강사과에서는 선생님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점 찍고 선 긋고 계산하고 계산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 도안 그리고 이 도안 그린 거에 맞춰서 이게 뜨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강사과에서는 이거 도안 그리는 것도 그리지만 뜨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 뜨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어려웠냐면 이 몸통하고 이 팔을 떠서 이게 붙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 붙이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이 어깨에 있는 거에 그런 텐션 같은 거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텐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매를 지금 여기 덮어 씌우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의 텐션이나 편물의 느낌이랄지 이어 붙일 때 어떤 식으로 이어 붙이는지 그 다음에 이 몸판도 앞뒤판 붙일 때 요 끝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이을지 뭐 이런 것들 검사를 맡으면서 빵꾸를 엄청 제가 다시 뜨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뜨기라고 하니까 왠지 무슨 용어 같으네요. 다시뜨기.
오늘부터 내가 써야 되겠다. 다시 뜨기. 다시 뜨기. 다시 뜨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 강사과가 끝나고 지도원을 오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선생님이 뭐 잘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했던 거를 또 하다 보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선생님 꼼꼼히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니트가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겨우 3번 듣고 겨우 3번 듣고 이런 걸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하다. 공식을 아직 외우지 못했다. 공식은 잘 모르겠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시접분. 이 앞뒤판 붙이고 팔 이어 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늬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이어 붙일 수 있게 시접으로 여기 한 코를 다 줍니다. 여기 한 코를 다 따로 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그 시접분 플러스 1을 해서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주는데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런 디테일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기만 뜨면 되는데 아름다운 예쁜 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을 텐데, 옷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신경 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노트예요, 노트. 저희 동기가 이거를 그 책을 스캔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책 무겁게 안 들고 다니고 여기서 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하고 숙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저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패드가 어디 있어요. 숙제도 레포트도 이게 타자기에 쳐가지고, 타자기 아니고요, 네, 자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으로 쳐서 프린트해서 이제 하는데, 그 출력해서 내는 것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옛날 얘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레포트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점수를 좀 더 잘 받고 싶으면 라인 테이프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요. 라인을 붙여요. 아마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인 테이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테이프로 붙이고 손글씨로 여기다 씁니다. 제목하고 학과 쓰고 학번 쓰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썼어요. 수기 작성, 레포트. 그러다가 2학년 때 컴퓨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글 타자 1분에 몇 타 치는지 남자들이 그런 거 자랑하고, 저도 한글 타자 연습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레포트 컴퓨터로 출력해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최소한 제목 있죠, 표지는 출력해오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쓰는 애들도 많고, 저는 이제 아는 남자애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출력 좀 해달라고, 타이핑 쳐달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에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랬던 제가 이 보고과정을 들으면서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고 이걸로 그 교과서를 이렇게 보고 수업 설명하시면 여기다가 필기를 하고 막, 그렇구나, 이렇구나, 네, 이렇구나, 네. 신세계예요, 신세계. 정말 내가 또 이런 혜택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고 하겠죠. 저희는 수업 때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다 필기를 합니다. 뭐 요즘 애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이거 타이핑 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거 글로 쓰면 바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네, 아이패드가 있어서 이런 앱도 보고 여러분 유튜브도 하고, 네, 그러네요. 저는 참 편집할 때는 이 블루 앱을 씁니다. 블루 앱으로 다 편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뜨개를 하실 때, 뜨개만 하지 마시고 꼭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나의 행적을 남기는 거야. 나의 행적을. 나 이만큼 했다.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나를.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웬만하신 분들 다 하시니까 꼭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뜬 거 사진 올리시고 태그 다시고, 뭐 뱃사면 뱃사, 내가 마노메이드면 마노메이드. 왜냐면은 이 태그를 달면 나중에 마노메이드라고만 딱 쳐도 내가 뜬 니트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뜬 사진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내가 만든 니트 사진만 올리는 게 좋아요. 여기다 뜬금없이 막 닭갈비 사진, 떡볶이 먹은 거, 나 어제 커피 마셨어요, 커피 사진, 이렇게 해서 막 하지 마시고 딱 보면 나의 니트 사진만 쫙 있게,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내가 브랜드예요. 브랜드 하나 만들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내가 브랜드예요. 내가 브랜드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뜨개만 하지 마시고, 뜨개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족적을 남기세요. 나 이만큼 떴어. 나 이만큼 뜰 줄 알아. 나 올해 몇 벌 떴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운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기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뭐 읽었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책을 읽어도 그렇고 뭔가 배워도 그렇고 배움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날 수 있게 인스타그램에다가는 좀 부족하면 저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나 말 잘 못해요, 목소리가 별로예요, 뭐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얼굴 나오는 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안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말 못하는 거 다 컷 편집해가지고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것들을 좀 유튜브로 남겨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기세요. 나 이런 거 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뭐 한 10년 후 어느 날 문득 도대체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급다운 돼가지고 도대체 나는 뭘 하면서 산 거야 그동안, 그랬을 때 나의 유튜브 채널 아니면 나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저때 뜨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네 이러면서 한 번 더 위안 얻고 힘 얻고,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저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 너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누군가는 어머 우리 무슨 업체인데요. 협찬해드릴게요. 아니면 광고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과 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니까 저도 해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뜨개가 뭐 다른 뭐 취미나 뭐 일상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딱 대면 아 그분 하고 딱 아는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 보면 또 엄청나거든요. 아 내가 그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대신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꾸준히. 이 꾸준히가 참 어려워요. 그쵸?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결국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다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제가 저를 다독이면서, 이것도 제 얼굴입니다. 눈은 이렇게 크지 않지만 네. 빨간 입술. 네. 눈 요 정도로 할게요. 머리카락으로 가려야지 얼굴을. 여기 얼굴은 가려야지. 아무튼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한테 한 뭔가 충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빗대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보그도 수업 듣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잘 안 하죠. 인스타그램 잘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진 올려야죠. 네, 아무튼 요거 3개 하고 있는데 저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저를 되돌아봤을 때 그래 너 잘했구나 열심히 나름 했었구나 라고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